상남자들에서는 이제 이런 분들의 사연을 받습니다. 이게 소비 통제가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월급 관리에 애를 먹는 분, 그리고 이제 대출이자 때문에 허덕이는 분, 고정 지출로 큰 돈이 안 모이는 분, 그리고 저축 계획 실행이 어려운 분, 그리고 돈 문제로 인생 계획이 흔들리는 분들의 사연을 받고 있는데 모든 분들이네요. 사실상 모든 분들이죠. 근데 제가 이제 받아보면은 이거보다 더한 분들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점점 더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 저는 역대급 아니었나 싶어요. 정리하면서 와 진짜 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재무관리 전문가이신 이제 김윤 소장님하고 부동산 쪽은 이제 제가 같이 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사연자분은 이제 이 닉네임이 한방맨이에요. 한방. 그래서 저는 그건 줄 알았죠. 한방이 그러니까 한약을 좋아하시고. 그런 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고. 내용을 보면은 아마 인생 한방 그럴 때 한방. 인생 한방이다라는 분인데 이분이 청약에 또 당첨된 게 있죠. 근데 청약 당첨되면 원래 좋아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타이틀만 봤을 때는 되게 행복한 고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한번 사연을 보면은 닉네임 한방맨입니다. 한방이요. 원펀치. 30대 후반 남성 행정실 교직원. 세전 4,400인데 실수령이 200이다. 이게 계산해 보면 직장인이라면 실수령액이 이것 띄고 저것 띄고 317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행정실 교직원이다 보니까 실수령액이 적은 부분도 가만히 되어 있어요. 저게 떼는 게 많아서. 떼는 게 사실은 공무원 같은 분들 경우에 남성 이제 행정실 교직원 분들은 어쨌든 사학연금을 붙게 되실 거란 말이죠. 뭐 공무원연금이나 그렇게 된다면은 소득에서 떼는 게 우리 국민연금은 4.5% 떼잖아요, 직장인들. 근데 한 9%, 7.5%가 더 많이 떼요. 훨씬 많이 떼요. 제가 기억에는 아마 그 정도 7.5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떼네. 많이 뗍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령이 좀 쪼그라드는데 실수령이 파악이 좀 잘못되신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래요? 뭐냐면 이분이 실수령 200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대출 그 원천 징수 그러니까 이분이 납입한 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게 있거든요. 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지만 그렇게 대출을 받으면 월급에서 떼고 나와요. 떼고 나와서 지금 실수령액은 저 정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것도 좀 이미 떼고 이자 띄고 받은 게 200이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아이도 하나 있으시다고 하네요. 아이가 있습니다. 저축은 소득의 10% 미만. 그리고 저축 및 지출 구조는 80에서 150만 원 정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 매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한 3천만 원 만들어 놓고 꼬박꼬박 그 빼먹는 그런 건가요? 지금 사용액이 3천. 이미 꼬박꼬박 빼서 3천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천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한 2년 정도를 쭉 쓰면서 이걸 거의 다 빼먹은 그게 거예요? 2년 정도 저렇게 꾸준하게 쓰신 건지 아니면 중간에 크게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쓰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상태로서는 마이너스 3천 그리고 매달 80에서 150 정도 마통이 사용 중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면 지금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실수령 200에다가 마이너스 통장 150이 합쳐져서 350 이상을 써야지만 겨우겨우 막 되는. 그렇죠. 그럼 소득의 10% 미만 저축이 아니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인데? 맞기는 해요. 저도 키가 3m는 안 됩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지. 여기 미만이, 그러네. 10% 미만이면 마이너스도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 말이 꼭 틀린 건 아닌데. 항목을 넣어놔야겠다. 마이너스 항목을 하나 좀 넣긴 넣어야 돼. 0 이하다. 0 이하. 0 밑이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면 줄일 게 없다. 어때요? 개별적으로 보셨는데 줄일 게 많던가요? 아니, 저는 줄일 거 투성이? 줄일 거 투성이다.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에 지출이 굉장히 많았는데 뭘 포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담겨 있는 우리 그걸 잘 분위기를 읽어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고 하시는 지출들. 그럼요. 이 소비의 의미를 부여하면 모두 다 필요해요. 그렇죠.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서 보이실 겁니다. 가장 줄이기 힘든 소비 지출은 용돈이 한 달에 10만 원이요? 10만 원도 안 돼요. 10만 원 안에 회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안 쓰시는 거예요? 안 쓰시는 거예요. 가족 생활비 심지어 60이에요. 3인 가족 가족이 생활비가 60이다. 애도 있는데. 그러면 안 쓰는 건데. 배우자한테 60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안 보인다라는 게 맞는 말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이 숫자만 보면은. 6개월 전에 애가 태어나서 4,700만 원짜리 차량을
샀어요. 네. 4,700. 네, 이거 좀 이따가 또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분도 자기가 좀 약간 찔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신차를 뽑았는데 네. 이게 과소비라면 과소비다. 생각은 합니다. 라고 생각은 한다는 거는 여기 but 그러나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뭐 부인남님도 아이 아빠로서 왜 저를 걸고 넘어지시는 건지 저한테 지금 이거 설득을 하지 마세요. 작은 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여행 가는 그 길에 아내분을 사랑하세요. 예쁜 와이프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에요. 또 딸을 태우니까 또 이게 여자 둘을 또 집에 차를 태우니까 또 걱정되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 그래서 불안하게 달리는 게 걱정되지 않으신지요. 뒤에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않으신지요 하고. 그러니까 뭐 이거 지금 가불기거든요. 제가 여기서 걱정 안 되는데요라고 하면은 이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고 공감 능력 떨어지는. 완전 나쁜 남편이 되는 거고 여기서 공감이 됩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를 공격하지 말라는 거. 이거 지금 가불기 들어온 거거든요. 일단은 그래요. 여기 오케이. 저 여기서 노코멘트로 우선 넘어갑니다. 예전에 차가 시동이 갑자기 꺼졌어요. 그래서 식겁했다. 근데 이건 진짜 무섭죠. 그렇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데 전에 들어보니까 뭐 진짜 가다가 확 꺼지면 핸들도 잠기고. 진짜 위험해요. 코너에서 꺼지면 이제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리하게 차를 샀다. 신차를 사기 전에도 매달 80만 원 정도는 특별한 소비가 있는 달은 또 150 정도는 마통을 썼어요. 그러니까 차 사기 전에 이미 이걸 하신 거죠? 네. 이미 그러다가 차를 4,700을 더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진단을 부탁드린다. 저축이 너무 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어요. 자, 그래서 봤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디다 많이 쓰나. 그래서 쭉 써주신 걸 봤더니 생활비 80, 아까 60 주신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쪽에 요약하신 거는 80이라고 써 있으세요. 생활비 80, 통신 인터넷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여기 줄일 거 있나? 공과금 관리비, 주유비, 어린이집, 상조보험. 차량이 2대 있으세요. 차가 2대요? 네. 그러니까 월 기준 20만 원이니까 240만 원.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죠. 한 달에 1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100짜리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많이 나간다 싶기도 한데, 세네요. 세기도 한데, 글쎄요. 사고가 있었으면 더 비쌀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건 약간 덧붙여가지고 쓰신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이 일단 줄일 게 많습니다. 남편 19, 아내 19, 아기 15만 원.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실수령이 200인 어쨌든 대출 띄고 그럼 거기서 4분의 20이 날아가는 거네. 보험은 절대 비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낄수록 좋은 거고 적정한 보험료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 재테크 책들 이런 거 읽어보면 뭐 소득의 7 내지 8% 이거 개소리예요. 개소리예요. 정말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시라고 제가 험한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소득의 7% 8%를 내면 몇백만 원씩 내요? 네, 그건 안 되죠. 아니에요. 그건 안 되죠. 네, 보험료는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많으면 비싸게 가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똑같은 보험이라도. 그래서 그렇죠. 나이 곱하기 한 3,500원에서 4,000원을 넘지 말아라. 나이 곱하기 3,000에서 4,000원이요? 지금 새로 가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게 맥시멈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올해 40인데 그러면 4,000원 해도 16만 원을 넘지 마라. 다 풀로 풀 패키지로 해도 그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뭔가 과한 거다. 그래요? 그리고 최대한 그렇지 않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 19 정도면은 이게 종신보험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것 같고 충분히 다이어트 할 여지가 얼마든지 보이고 아기 보험이 15만 원. 이게 요즘에도 그렇지만 꽤 이제 유행이 좀 이제 맞아요. 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애 태어나면 이제 태아보험부터 해가지고 거의 뭐 다 들어주는 분위기고 이거 안 들으면 마치 어떻게 그런 나쁜 부모가 있냐.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저는 태아보험도 안 들었는데 욕 먹었어요, 진짜. 어떻게 태아보험을 안 들어줄 수가 있냐고. 그래서 왜요? 안 들을 건데? 라고 했더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 애들은 실손보험이랑 뭐 진단비 몇 가지 넣으면 되는데 실손보험이 사실 비싸요. 왜냐면 영유아 때 아플 일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뭐 20살짜리 실손보험료보다 애들이 비싸기는 합니다만 15만 원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요. 한 뭐 6, 7만 원, 7, 8만 원 해도 좀 비싼데 그런 느낌인데 애기가 둘은 아니죠? 혹시 쌍둥이는? 그런 거는 아니지 않을까. 쌍둥이라고 해도 조금 그리고 남편분, 아내분 조금 비싸긴 그리고 합니다. 차가 2대인 것도 어쨌든 조금 그렇기는 한데 그죠. 근데 뭐 출퇴근을 하셔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뭐 그리고 이제 차량 할부 이제 45.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 할부가 45만 원?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원금까지. 그쵸. 갚는 거죠. 그러니까 한
540만 원 정도를 연간 납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그냥 거의 풀할부인 것 같아요. 선수금 없이. 그러셨겠죠. 네. 마통 쓰고 있는데 4,700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거의 계약금 수준 정도만 뭐 걸었든지 아니면 없이 거의 풀할부로 가니까. 그리고 저기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플러스 공공임대료 돼 있잖아요. 네네. 이분이 공공임대 주택에 사십니다. 사시는데 일단 이거 할 얘기가 좀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전세자금 대출이자는 뭔가 봤더니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약 8,500 정도 그게 대출이고 공공임대료도 따로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일반 월세로 봤을 때는 그냥 보증금 제로에 월세 40짜리.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공공임대가 상대적으로 싼 건데 네. 그 보증금도 없으니까 그 보증금을 또 대출을 또 받으셨구나. 네. 그 대출이자가 한 달에 뭐 19만 8천 원 이렇게 적으셨는데 뭐 19만 8천 원이나 20비나죠.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마통 쓰면서 또 아이와 이런 안전을 위해서 신차를 또 풀할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 그냥 나가는 돈이 너무 다 많으니까 싹 다 빠져나가고 이제 정신 차려보면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살긴 살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그렇죠. 카드값 연체될 수는 없으니까 마통에다 연결시켜놓고 이게 빠져나가고. 이미 그 미래에 쓸 돈을 다 땡겨서 써놔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 과소비도 아닌데 그냥 나가는 게 한 절반 이상인 거죠. 그 알아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그 금융 비용도 엄청나고요. 통장을 스쳐가는 거죠. 네, 스쳐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어디에 쓰나 신용카드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는 제가 요약을 한 건 이거예요. 지금 눈에 크게 보이는 게 아이를 너무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는 이제 아이를 안 키워봐서 아이를 키우시는 첫째 특히나 딸 얼마나 예쁠까. 그런데 지출이 이래요. 지금 애기 기저귀, 애기 마스크, 애기 치즈, 애기 타요버스 장난감, 세탁세제, 우유, 애기 생일 선물. 아니 6개월 전에 애기가 태어나가지고 차를 샀다고 했는데 킥보드는 뭐고 생일은 6개월. 그러니까 태어나기 6개월 전인가? 애기 태어나기 전? 그런가? 킥보드를 탈 정도면 뭐... 기저귀를 찼는데 무슨 킥보드를 타요? 근데 기저귀는 꽤 오래 찹니다. 그런가요? 기저귀는 그래도 한 4-5살까지 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저귀 차고 킥보드 타는 거는 뭐 어색하진 않을 수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찰 수는 있으니까 킥보드 좋은 거예요. 13만 6천 원짜리면 꽤 괜찮은 거 산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소비 패턴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애가 타는 거니까 좋은 거 타야 돼요. 뭔가 중국산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게 있어요. 뭐 맥신가 막신가 뭐 있어요. 우리 애도 하나 탔는데 좋더라고. 좋긴 좋아. 비싼 거를 또 오래 탈 수 있긴 있어요. 좋아요. 근데 제가 이제 눈에 밟히는 거 뭐냐면 애기 생일 선물이 분명히 킥보드는 그 밑에 보면 애기 생일 선물 아이스크림 카트가 또 있어요. 아이스크림 카트가 뭐지? 그 뭐 차겠지 차 아이스크림. 근데 애 생일에 지금 얼마야 이게? 애 생일에 30만 원 넘게 30만 원 썼어요. 정도 써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건지 저는 좀 약간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순수하게 궁금해서. 이게 돌잔치도 아니고요. 그렇죠. 돌잔치였으면 돌이라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돌도 아닌 거면 뭐지? 근데 첫 돌인데? 아닌가? 2살인가? 그럼 좀 태어나지 된 것 같아요. 애기 태어나기 6개월 전에 차를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생일을 맞이하고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이스크림 카트가 장난감이래요. 이거 미는 뭐 그런 게 있나 보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11월 11일까지였잖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매일 삽니다. 아이를 위한 건 지금 쭉쭉쭉쭉 미치지 않을 거예요. 애기 생일상 식재료. 이게 돌 아닐까? 돌은 그럼 돌이라고 하셨을 텐데. 그런 건 아니겠죠? 돌을 10만 원은 하진 않으셨겠죠? 그렇죠. 애기 25개월이래요. 25개월. 돌은 지났어요. 그럼 돌잔치 때 도대체 얼마를 쓰셨을까? 돌잔치가 아니고 그냥 두 번째 생일인데 그냥 이 모자까지 사고 하는 거면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꾸미는 거 좋아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아이에 필요한 건 다 저렇게 아끼지 않고 쓰시는데. 아이키커, 소고기, 연어, 닭가슴살. 그렇죠. 뭐 이런 거 뭐 비싸죠. 유산균 비싸요. 영양제, 애기 견과류 마스크, 애기 베개, 애기 따수미 텐트. 병원비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근데 보험 인스타 안 한다고요? 인스타를 안 하는데 모자를 샀어? 이걸 씌워놓고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죠. 그냥 우리 애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이해는 해요. 그 마음은. 근데 여기에 돈을 좀 많이 쓰긴 저는 냉철하게 말씀드리자면 죄송스럽지만 사실은 애기한테 무엇을 물려주고 싶은가를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한 건 좋은데 지금 아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방긋방긋 웃고 즐거워하겠으나 기억에는 사실 남지 않을 거고 전혀 몰라요. 기억도 못해. 이대로 가다가는 아이한테 뭘 물려주냐면 가난을 물려줍니다. 맞아요.
지금 마통 쓰고 있으니까. 마통 쓰고 있고 이대로 가시면 아이한테는 집은커녕 부는커녕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지출이에요. 네. 약간 지금 아끼고 조금만 그거를 전환하신다 하는 게 어떨지. 이게 지금 애기한테만 쓰는 게 80입니다. 지금 요거는 생일 빼면 50이에요. 그러면 아까 200인데. 네, 아까 생활비 60이라고 말씀하신 거 60에서 80인데 그 지출은 어디에 있냐? 다른 지출입니다. 다른 지출이요. 그냥 이제 소소하게 이게 뭘까 싶은 지출들이 되게 많아요. 이어폰 구매 17만 5천 원. 네. 이거 뭐지? 이어폰이죠, 이거. 그 귀에다 무선 이어폰. 아마 무선 이어폰이겠죠. 또 사시고. 뭐 식용유 누룽지, 보험 계속 나가고. 쿠팡 와우 회원비, 빨래 바구니, 식재료, 뭐 두피 마사지 브러쉬, 뭐 쌉니다 이런 거. 쭉쭉쭉쭉쭉. 애기 주식을 적립해주고 계세요. 네. 10만 원씩. 10만 원씩. 이거 지금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빚내서 주식 사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마이너스 통장을 받아가지고 애한테 10만 원씩 지금 주식 적립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 애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절대로. 네버 에버.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 가족이 같이 뭔가 쓰는 거 아니면은 아이한테는 돈을 아끼질 않아요. 것 같아요. 근데 아끼질 않는 정도가 살까 말까의 고민 과정도 안 거친다라는 거. 그냥 이거 예쁘다. 좋다. 사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주시는 거 정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만약에 이게 고민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 이 정도면 더더욱 걱정입니다. 근데 지금 이분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네.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분이 청약에 당첨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큰일이에요. 지금 큰일입니다. 왜 그러냐? 40평대가 6억 4,800짜리를 지금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25평짜리도 3억 4,500이나 해요. 네. 근데 지금 이분들은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채워 넣을 거냐? 잔금이랑 이런 거. 계약금은 넣으신 상태인데 그 계약금 때문에 6,500, 3,500 대출을 받아가지고 지금 연금 대출로 인해가지고 월급이 쪼그라든 거죠. 그래서 200만 원 실수령인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의 지금 자산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금에 6,500 넣고 또 아파트에 또 3,500 넣었으니까 여기에 사실 1억이 들어간 건 맞아요. 근데 이건 연금 대출이다. 그러면은 여지껏 냈던 그 연금, 우리도 국민연금 납입하잖아요. 근데 이건 대출이 안 되잖아요. 특수한 상황 아니면.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는 여지껏 냈던 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신에 그 대출을 받은 게 이제 원리금 상환에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길어봐야 144개월입니다. 12년짜리. 그러면 1억 정도를 받아서 12년 원리금 상환이면 얼추 한 80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그 80만 원 정도가 떨어져 나가니까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 돼버린 거죠. 원래는 아까 제가 계산할 때 4,400 연봉이면 317 정도 되는데 공무원인 것 그 연금 뗀다고 가정해도 300은 될 텐데 근데 왜 200밖에 안 되지라고 했을 때 연금 대출 때문에 300에서 80 얼마가 날아가 버리고 200 언저리가 나오는 거죠. 야,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의아한 게 아니 이 정도로 돈이 없으신데 그러니까 현금이 1억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도 그냥 대출로 충당하신 거면 두 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한 거지? 이 전매 제한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문제. 이분은 지금 뭐 팔거나 하나는 이제 무조건 팔아야 돼요. 아니 두 개는 절대 못 가져가고. 못 가져가고. 절대 못 가져가고 한 개도 가져가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못 가져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상황으로 가면 안 돼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40평대 들어가서 2년 거주. 그러면 나머지 한 6억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6억을 구해야 돼요. 지금 100% 대출이 돼도. 아니 뭐 지금 여기 계약금 6,500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뭐 취득세 이런 거 하면은 하여간 6억 정도 더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6억을 지금 어떻게 구할 건가? 그리고 6억의 이자가 뭐 3%만 쳐도 60, 30%하면 한 달에 막 150만 원인데. 원리금 상환 들어가면 답이 없어요. 1억당 한 45만 원 정도니까 대출 원리금 포함한 240만 원 정도를 2년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대출 계산기만 두들겨 봐도 한 270, 80 정도. 근데 그거는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을 5억을 거두고 싶다.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오르면 뭐 모르겠는데 그 전에 우선 내가 거기 들어가서 소유권을 가져와야 이거는 뭐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대출 원리금 포함해서 한 240만 원 정도를 2년간 갚아야 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마통도 계속 이제 있는 거니까. 이건 지금 불가능한 계획이 돼버렸어요, 사실상.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공공임대 거주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거주 중인 보증금도 대출이에요, 지금. 다 대출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들은 지금 대출을 다 갚고 나면은 마이너스 뭐 3, 4억 이상 돼 있는 상태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공공임대 거주 중이라서 여기에 입주가 시작돼서 2023년 7월 40평대 아파트 입주를 하잖아요. 저게 들어가면 3개월 내에 나가야 된대요. 그렇죠. 저 공공임대에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저걸 입주를 해야 되는데 공공임대에서 나올 때 그럼 여기서 뺄 보증금이 있냐? 없어요. 여기 대출을 여기 이자 20만 원, 40은 사라지겠죠? 네. 40만 원 월세 내는 건 사라지겠지만 6억 5천짜리 아파트를 들어갈 때 대출을 그냥 6억 다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한 300만 원 들어가는 거고. P2P 받아가지고 6억을 채울까? 80% 받아가지고. 심지어 P2P는 뭐 30년짜리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10%가 부족한데. 네, 안 됩니다. 안 그거는 돼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아파트를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25평으로 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 그 포기라는 게 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면 네. 전매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거는? 네, 전매가 되면은 이제 당연히 뭐 마이너스 P든 뭐든 상관없이 팔아야 되는 게 맞고요. 전매가 안 되면 계약금 포기잖아요.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6,500 포기하면 연금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연금 6,500만 원이 있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전매된대요. 다행입니다. 전매가 되면 무조건 전매하셔야죠. 이거는 다행이다. 답이 없어요,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입주가 23년이니까 뭐 아직은 조금 시간은 있는데 네. 얘를 소유권 가져오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불가능하고 지금 소득 이 지출도 이게 맞지가 않아요. 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저게 그 LTV를 70%까지 땡긴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고 나머지 돈이 문제잖아요. 30%를 구한다고 쳐요. 1년 6개월 만에 네. 그 2023년 7월까지 30%를 어찌어찌해서 모았다고 쳐요. 그건 그냥 모을 수도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네. 모았다고 치고 나머지 70%를 대출을 한다라고 쳐도 네. 4억 정도면 한 180만 원 정도 대출이자가 나갈 거란 말이에요. 원리금 상환에. 그러면 이분들 소득 수준에서 지금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전매로 우선은 이거를 넘겨서 그렇죠. 우선 처리를 할 수밖에 없고 할 수밖에 그래서 없죠. 거기서 어떻게 돈이 생기는 거에 맞춰가지고 25평짜리로 가는 거를 한번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거고 저는 이분들이 41평으로 가게 됐을 때 그려지는 미래는 뭐냐면 40평짜리 아파트 얼마나 넓고 좋습니까? 네. 그 안에 채워놓을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전, 가구 시작해서 또 몇천 쓰실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 빚으로 시작한 어떤 그 가족의 어떤 그 지금 그 현실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를 명확하게 인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를 내가 억지로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통을 쓰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수준까지 간 거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40평 살고 싶긴 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분의 희망 사항일 뿐이지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어요. 촉박하고 40평은 전매를 하는 게 맞고 지금부터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떤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한이 있더라도 25평이라도 건지는 쪽으로 건지는 쪽으로 저건 한 2년 정도. 25평도 지금 3억 4,500인데 지금 3,500 들어가 계시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한 3억 2, 3천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0평에서 프리미엄 받고 나와도 모자란데 많이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요. 많이 모자라고 한 7천 정도를 앞으로 더 모으고 그것도 힘들지만 그리고 70% 대출이 실수요자 요건으로 충당이 돼서 한다라고 쳐도 되게 빠듯하죠. 이게 지금 위기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작년까지 딱 12월 말일까지만 이렇게 생활을 하시고 1월 1일 조금 지났긴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이제 아예 다른 사람이 돼버려야 돼요.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이 왜냐하면 제가 보기엔 지금 소득 수준하고 아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전혀. 이분은 지금 연봉으로 그 감당할 수 없는 생활 수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6,600만 원 정도의 삶을 산다고 이제 적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비 수준은 연봉 6,600짜리 삶입니다. 6,600짜리 삶인데 6,600 받으시는 분이 다 쓰고 사는데 저축 제로에 나는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근데 이분이 뭔가 잘못했다라기보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많죠. 돈을 벌다가 보면 처음에 내가 직장 사회초년생 때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출 통제라는 걸 할 필요가 없죠. 처음에는 사회초년생이 뭐 나 싱글이고
뭐 써도 누가 뭐라고 잔소리하는 사람 없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지출 습관이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사. 이게 들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도 아기가 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 사지 그 정도? 대출이란 것도 있고 마통도 있고 카드도 있으니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근데 남편분 겨울 티에서 3만 원짜리 샀거든요. 탑 10에서. 이런 건 아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막 과소비를 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소비의 그 패턴 자체가 좀 이렇게 너무 좀 극단적으로 그냥 아이한테는 그냥 무조건 쓰고 네. 우리 가족이 쓰는 건 무조건 뭐 비싸고 네. 보험은 많이 늘어나야 되고 약간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 있게 좀 바꾸면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욕하지 마세요. 이거 몰라서 그러신 거예요. 몰라서 큰 용기를 내고 사연을 주신 건데 욕하지 마세요. 욕하면 다 차단됩니다. 에이, 나쁘신 분들 여기 욕할 것 아닙니다. 뭘 우리 저라고 뭐 다 잘하나요? 그러진 않고 문제는 이게 모르셔서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사연을 잘 주신 게 진짜 큰일 나면 이 아파트 2개 다 포기할 수도 있고요. 아까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가장 핵심 사랑하는 따님한테 가난을 물려주게 돼요. 이렇게 되면 진짜 그건 치명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한테 사진을 남겨줄 것이냐, 이 돈을 모아서 뭔가 자산을 남겨줄 것이냐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사진 보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좋은 옷을 사 입힌다고 해가지고 뭐 김민지 아동복 당시에 피에르 가르댕 뭐 이런 거 입혔더라고요. 네. 기억도 안 나요. 안 나죠. 개뿔? 그거 지금 입을 수도 없는 거? 그리고 한 2-3살 때 입으면 다음 연도에 못 입잖아요. 뚝뚝 커가지고. 그런 거 물론 이제 엄마 아빠가 보기엔 얼마나 행복하고 이쁘고 즐겁지만 그냥 약간 부모의 만족으로 그런 걸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맞아요. 이쁜 아이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에 대한 그 마음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진짜 행복이라는 거는 그 소비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앞으로 좀 더 달성하고. 목표를 달성하면서 나아가는 거에서 얻어야 되는 거지. 지금은 후진 기어 넣고 지금 엑셀 밟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 브레이크를 이제 못 버티고 브레이크 떼기 시작하면 이제 뒤로 막 밀려 나가거든요. 그냥- 겨우 브레이크로 막고 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본인 직업이 탄탄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오히려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닐까. 네. 이분 지금 처음부터 다 뜯어 고치셔야 되는데 뭐 맞벌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네. 김민지 아동복 이거 아시는 분들 진짜 옛날 사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연초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뭔가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는데. 다 잡아야 되는데 저는 우선 보험은 어떻게 하죠? 보험 이거 얼마 리모델링 그러니까 하세요. 얼마라 딱 막아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명 합쳐서 10만 원? 제가 80년생인데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11만 원입니다. 제 거 보험. 그걸로도 충분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기보험 필요 없어요. 이분은 네네. 심지어 왜 정기보험이 뭐냐면 사망하면 나오는 사망보험금. 네. 공제회에서 그 단체보험에서 들어 있습니다. 1억 나와요. 그래요? 굳이 지금 이분 대출이 있기 때문에 그거 판단하면은 뭐 한 1억 정도 가입을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해봐야 정기보험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65세까지 보장받는 거 한 1억에 한 17,800원밖에 안 할 거예요. 네. 그 정도 보험료고 그다음에 교직원 단체보험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인터넷 보험 실손의료비랑 인터넷 보험의 진단비 위주로 되어 있는 보험들이 있어요. 네. 이게 자꾸 저 모 보험사 홍보가 되는데 MG 손해보험이 얘네들이 되게 손해율이 높습니다. 보험을 잘못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좀 멍청 MG? MG. 손해보험? 네, 그 MG 마을금고? 예, 네. 새마을금고 예전에 그게 이제 MG로 바뀌고 네네. MG 손해보험 다이렉트 검색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손해율 높은 보험을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왜 그러지? 그러니까 많이 팔려고. 많이 제가 팔려고. 보기에는 이렇게 팔아가지고 보험사 인수하려고 그러는 거야. 딴데 팔려고. 돈이 좀 사업 있으니까 접으려고 하는 건데 네. 이거 보험사 망하면 어떡해요? 여지껏 보험사 망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데 다 흡수돼요. 네. 고객보호 차원에서 금융당국에서 그렇게 하고 여기 들어가시면 진단비 보험 되게 쌉니다. 그 진단비 보험 중에 뭐 실속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시고 보험은 비용이다. 주식 적립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건 아무 의미 의미 없고 지금 오히려 지금 통장이 마이너스 난 거를 플러스 10,000원이라도 그렇죠. 그냥 저축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전환이라도 하는 것만도 지금 힘들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험은 제가 봤을 때 한 3명 합쳐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안쪽으로 그렇죠.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수준에 너무 과하고요. 맞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현재를 포기하는 수준이다. 그렇죠.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집은 우선은 40평짜리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으니까 분위기 봐서 잘 정리하시고 예.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제 새로 태어났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그거에 이제 저축률과 이런 걸 따져봐서 24년쯤에는 입주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뭐 7월 내년 3월이었나요? 7월이었나요? 그렇긴 한데 네. 그 내년 7월이었죠. 40평대. 지금 오늘부터 조금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그래서 네네. 이분 소득을 다시 파악하셔야 될 게 공무원은 소득이 들쭉날쭉합니다. 일반 직장이랑은 판이하게 다르게 1월, 7월 정근수당, 뭐 2월, 그렇죠, 9월에 그렇죠. 뭐 명절 휴가비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드리자면 작년 한 해 동안 실제로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지 통장 조회하셔가지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내가 버는 돈을 산출하시고 나누기 12살 해서 그게 평균 소득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생활하는 이번 달부터는 진짜 뼈를 깎는 노력으로 생활비 360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차가 2대인 것도 저는 약간 이상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맞벌이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네. 왜 맞벌이가 아닌데 차가 왜 2대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빠는 출근해 있는데 엄마가 아기 태우고 병원 가야 될 걸 대비해서 갖고 있는 차. 그러면 뭔가 동네를 이사를 가야 됩니다. 회사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뭐 병원이 있는 뭐 조금 더 좀 좋은 지역에 있는 맞벌이 꼭 하셔야 데로 되네요라고 말씀. 그건 저기. 맞벌이는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뭐 이거는 선택이지만 그렇죠. 맞벌이를 안 할 거라면 소비를 극도로 줄이셔야 되는 거지. 맞벌이는 할까 말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면 소비를 엄청 낮춰야 된다. 맞습니다. 맞벌이 안 하면서 소비를 늘린다? 그럼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가 안정적인 직장이니만큼, 그러니까 이 안정적인 직장이냐는 게 참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든든하게 느껴지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그렇죠. 써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맞아요. 10년 더 다니면 근속연수 20년이어서 연금 수령을 가능하다. 근데 이거 다 대출이잖아요. 지금 대출 그쵸. 썼잖아 지금. 그거 다 갚아야 될 빚이고 갚아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 상식 수준에서 알려드리면 공무원연금 탄탄하다라고 알고 계신데 많이 나온다고 지금은 국민연금에 비해서 덜 나옵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론 자체가 공무원연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적자 많이 난다라고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많이 개혁돼가지고 지금은 공무원연금 100 내는 거와 효율과 국민연금 100 내는 거의 효율을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더 좋아요. 공무원연금 이렇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65세부터 나와요. 공무원연금. 예전에는 60세부터 바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팔면은 한 3억 정도 벌 수 있다라는 얘기를 뭐 부동산에서 들으셨나 봐요. 그러면 이걸 팔아서 빚 정리를 좀 하고 피만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저 25평을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마이너스부터 좀 막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닉네임에서도 한방맨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10년 후에 월급의 2배 정도 되는 투자 수익을 올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투자 수익을 올리려면요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로 투자 수익을 올려야지 마이너스로 투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겠지만 마이너스에 아무리 수익률을 내봐야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모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런 마음이실 수도 있어요. 아마 여기서 피가 3억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3억을 어차피 벌 돈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좀 잔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안 돼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피라는 걸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해야지 내가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미 빚이 많으세요. 적지 않단 말이죠. 보증금까지 다 빚이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면은 40평 정리는 하시고 25평대로 갈 수 있으면 가는 쪽으로 생각을 댓글 해보자. 중에 이제 고마우신 댓글들이 저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덮어놓고 정신이 있니 없니라고 하시는 건 그러지 마세요. 본인도 정신 못 차리고 살면서 왜 남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사연 주신 것 자체가 감사하고 고맙고 이건 대단한 용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심하게 말씀드렸지만은 뭐냐면 진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바꾸셔야지 안 그러면 아마 미래 10년 후에 가서 엄청나게 후회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청약 2개를 다 포기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요. 또 양도세도 계산도 좀 해보세요. 양도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3억이 다 남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